자, 프로젝트 생성 및 추가 설정 쪽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몇 가지 설정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바로 실행시켰을 때 뜨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 프로젝트서부터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ew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눌러볼게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메뉴가 되겠는데요.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냐라고 선택하게끔 왼쪽에 메뉴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목적은 거의 대부분 핸들드 디바이스, 즉 폰과 태블릿용 어플리케이션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템플릿을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조금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지금 처음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Empty Activity 유지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Empty Activity를 유지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화면 중간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뜨는 앱 코드가 삽입된 형태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Empty Activity 유지한 상태에서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프로젝트 명을 주게 되는데요. 임의의 이름 적절한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안드로이드 랩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프로젝트명은 안드로이드 랩으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명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교재에 나오는데요. 패키지명이 지금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식별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자들이 패키지명을 직접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의 위치가 어디냐. 즉, 다시 말해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수업이 쭉 진행이 되면서 코드도 좀 작성이 될 거고, XML 파일도 작성이 될 거고, 그런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어디에 위치하냐라는 거죠.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시면은 디폴트 위치가 컴퓨터를 로그인했던 계정 이름, 그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밑에 프로젝트명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값 그대로 유지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프로젝트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 누르셔서 원하는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가 두 가지죠. 자바로 개발할 수도 있고 코틀린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수업이야 당연히 코틀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코틀린 언어를 유지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바 언어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자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교재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미니멈 SDK다라는 설정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이 중에서 결국 안드로이드 버전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버전을 미니멈 SDK 버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그리고 권장 사항이기도 한 API 레벨 21 버전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넥스트에서 제가 입력한 거는 프로젝트 명 정도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디폴트 상황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피니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컴퓨터 상황 혹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처음 프로젝트 만들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항상 프로젝트 만들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처음 만들다 보니까 다운로드 받는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거의 대부분은 안드로이드의 빌드 툴이다라고 하는 그래들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쭉 다운로드 받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뜬 첫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 뉴스 창이 좀 떠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어서 뉴스 창은 이렇게 좀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이 되겠습니다. 왼쪽 화면이
프로젝트의 파일, 뭐 디렉토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탐색창이 되겠고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코드 타이핑하는 에디트 창. 뭐 두 창이야 당연히 개발자 입장에서 열심히 이용하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유용한 창이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뭐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실제 폰에서 실행시키거나 실행 시의 로그 분석을 위해서 런타임 시에 로그가 출력되는 창이 로그캣입니다. 그래서 로그캣 창도 꽤 많이 보게 되는데요. 로그캣 창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밑에 보시면 여기에 로그캣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캣 버튼을 누르면 로그캣 창이 뜨게 되고요. 예, 이런 형태대로 지금이야 이제 실행시킨 게 없다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그런데 앱을 실제 실행시켰다라고 하면 런타임 C 로그죠. 런타임 C 로그. 그래서 뭔가 분석 목적으로 혹은 디버깅 목적으로라도 로그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모두 다 로그 캣 창에 뜬다. 그래서 개발자에 의해서 많이 이용되는 창이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SDK 매니저 교재에서 소개했는데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SDK 매니저 툴바 아이콘 메뉴가 있죠. 이거 눌러보면 SDK 매니저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SDK 매니저에 나와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면서 SDK에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툴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까셨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처음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순간의 최신 버전 SDK가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두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추가 설치한 게 되겠고요. 저희 책 자체가 안드로이드 12 버전으로 지금 소개가 된 책이죠. 예, 그런데 12 버전이 정식으로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API 레벨 32 버전이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계속 이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12 버전이 나온 다음에 뭐 12 뭐 L 프리뷰 뭐 이런 상태로 지금 나와 있다가 지금 안드로이드 API 32로 나와 있고요. 아직 정식 이름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정식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O, P, Q, R,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 증가되는 단어가 여기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진 않은 거 보니까 정식 이름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12 버전이 최신 버전이다라고 제가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에 최신 버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32 버전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12 버전의 라지 그러니까 L자가 붙었었는데 라지 버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너무 좀 다양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이즈 넓고 뭐 이런 폰들도 나오다 보니까 넓은 사이즈의 폰에 대응하는 앱을 개발하기 위한 몇몇 개가 더 추가되어 있는 예, 그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예, 32 버전, 즉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 12L 버전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만들어서 인스톨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최신 버전, 그 순간에 최신 버전 하나만 깔려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개발자가 테스트 목적이든 아니면은 임의의 어떤 목적이든 뭔가 추가 버전의 SDK를 설치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 가정에서 만약에 내가 이 10버전이 돼 있는 안드로이드 SDK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체크박스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다이얼로그 우측 하단에 보면 어플라이 버튼이 지금 비활성 상태예요. 예, 그런데 내가 10버전의 안드로이드 SDK를 추가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체크박스를 딱 체크를 하는 순간 어플라이 버튼이 활성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어플라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다시 이 10버전의 SDK가 쭉 로컬 PC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각자 원하는 어떤 버전의 SDK를 추가 설치하는 거는 그냥 체크박스만 체크하고 어플라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예,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SDK를 지우겠다라고 하면 체크박스 체크되어 있는 거를 체크 해제시켜 버리시면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로컬 PC에 그 버전의 SDK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쭉 삭제가 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탭 버튼들이 있는데요. SK 플랫폼즈가 있고요. SK 툴즈가 있어요. 이 툴즈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인스톨하고 초기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뭔가를 더 추가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의 인텔 PC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돌리기 위해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이용합니다. 근데 인텔 PC다 보니까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 때 이 인텔 쪽에 하드웨어 가속기가 같이 깔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 자체가 AMD 기반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추가 설치해 주시거나 뭐 이런 툴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뭐 탭 화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SK와 관련되어 있는 뭐 소개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아직 코드 타이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후 수업이 쭉 진행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코드 타이핑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임포트 구문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용한 클래스에 대한 임포트 구문이 되겠죠. 근데 이 임포트 구문을 직접 타이핑하는 것도 좀 귀찮고요. 단축키 누르기도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설정을 해야지만이 지원이 되는 거긴 하지만 오토 임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개발 시에 꽤 편의성상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코드에다가 클래스 명만 딱 타이핑하면 그 클래스명에 해당되는 임포트를 우리가 단축키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삽입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저는 오토 임포트 기능 설정해 놓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기 메인 메뉴의 파일에 보시면 세팅즈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고요. 세팅즈 안에 가보시면은 에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그 다음에 장에 보시면 오토 임포트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 코틀린이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코틀린 부분이 보이고요. 두 개 체크박스를 체크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이제 코틀린 코드에 대한 오토 임포트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설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